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들, 이게 정치 토론 영상부터 전직 장관님 인터뷰, 또 가상자산 시세 분석, 경제정책 발표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딱 마주하고 있는 이 불확실성, 이 큰 줄기를 찾아내서 여러분께 좀 명확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먼저 국내 정치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요즘 그 정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특정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부산, 울산, 경남, 그 부울경이랑 대구, 경북 민심 부교하는 거.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행보. 이런 거에 관심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인 득표율 10% 또는 15% 이거 넘기냐 마냐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아, 그 돈 문제 정말 중요하죠. 정치 세력 유지에 직결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뭐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내부 상황도 꽤 복잡해 보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사실 흥미로운데요.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인터뷰를 보면 한국 내부의 이런 정치적인 변화 같은 게 국제관계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국내 정치가 국제관계까지요?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차기 국방부 차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한국 정치 상황을 좀 보면서 한미일 협력? 이거 좀 신중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만약 들어선다면 여기에 대비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뭐 기존의 협력 틀 자체는 유지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세부적인 거나 미국의 요구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어떤 불안정성이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듣고 보니 이게 그냥 우리 안의 문제로만 볼 건 아니네요,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역설적인 건데요. 윤 전 장관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 키웠다고 봐요. 오, 오히려요? 네. 동북아에서 한국의 선택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국익을 아주 냉정하게 계상해서 우리의 입지를 다져야 한다. 이런 능동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외교. 네. 뭐 반중이냐 친중이냐 이런 감정적인 틀에서 좀 벗어나서요. 미중 사이에서 정말 실리를 챙기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중국도 요즘 보면 비자 면제 확대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거죠. 아, 그런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중심을 딱 잡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확실히 국제관계가 더 복잡하고 또 중요해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경제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죠? 연 2.50%로요. 2025년 5월 29일 기준. 네, 맞아요. 그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현재 경제 상황, 특히 내수 부진, 여기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좀 짙다고 봐야겠죠. 정부도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내놓으면서 재정 빨리 풀고 소비 좀 늘리고 이런 내수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네네.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개별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리플, XRP 가격을 보면요. 최근에 특정 가격대, 한 3,070원대, 거기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아, 리플이요. 네.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 SEC와의 소송 결과 같은 거. 이런 변수들이 영향을 주면서 투자자들이 좀 지켜보는 분위기, 관망세가 짙어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 거시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와도 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트럼프 2기 가능성? 그거랑 맞물려서 나오는 관세 문제 같은 것도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관세 문제는 분명히 우리 경제의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윤 전 장관은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기회요? 관세가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진짜 중요한 파트너다.
이 점을 잘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삼아서 뭐 안보 문제나 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수출 시장이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거, 이런 전략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네, 오늘 들어보니까 정치, 외교, 경제 상황이 정말 실타래처럼 다 얽혀서 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들,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감정에 막 휘둘리거나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임시방편에 기댈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국익을 계산하고 좀 길게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네, 윤 전 장관이 강조했듯이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우리가 판을 좀 읽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다. 이겁니다. 하지만요, 윤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우리가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합니다. 이런 현명한 외교 전략, 또 경제적인 활로 개척, 이게 성공하려면 결국 내부적인 힘, 그러니까 국민적인 단합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글쎄요, 지금처럼 우리 사회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또 찾아오는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